5월 26일 금요일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29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방청권 추첨이 있었는데 평일 낮에 열리는 재판. 먹고 살기도 팍팍할 텐데 굳이 시간을 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의 얘기를 박가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복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오는 29일과 30일, 다음 달 1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10대 중반의 중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68명의 방청인을 뽑는 이날 추첨에는 총 384명이 몰려 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령과 직업만큼이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보고 싶은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냥 가볍게 박 전 대통령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해서 찾아온 사람부터 제가 경찰 준비하면서 이제 형사소송법 이제 거기에 공판 나와 있어서 이제 공부할 겸 하면서 그냥 보러 오려고 했어요. 뭐 그냥 구경 간다는 마음으로만. 비선실세 국정농단 재판, 역사의 엄중한 현장을 목격한다는 생각까지. 이제 중학교 2학년인 15살 양희태 군도 그런 마음입니다. 수원에서 지하철 타고 1시간 걸려서 왔어요. 혼자 왔나요? 네, 혼자 왔어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고 제가 촛불 집회도 실제로 몇 번 나갔었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까지 받는 걸 보니 안쓰러워 응원하러 왔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방청을 하는 그 순간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고 마음으로 우리가 결백함을 믿고 있다고 응원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방청권 응모가 끝나고 추첨이 시작되자 법정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응모권이 밑에 깔려 있다며 응모권을 좀 섞어달라는 나름 간절한 요청까지 나왔습니다. 법원이 최순실 씨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29일 재판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다시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추첨된 사람들은 재판날 아침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청산의 5번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받습니다. 방청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방송 박가영입니다.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장은 오늘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대규모 유통업법에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불공정 갑질 근절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대형마트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 확대하고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군인들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그저께죠. 전역을 일주일 앞둔 육군 대위가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이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모 대위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숙소 등에서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전역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17일에 구속됐고 네. 이틀 전인 지난 2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대 안에서 동성애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동성애를 했는데 군 당국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네, 얼마 전 SNS에 군인의 동성연애 관련 사진이 올라와서 군 네. 당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네. 육군 중앙수사단이 수사를 하다가 이 대위가 체포된 겁니다.
이대위가 사진을 올린 사람은 아니죠? 네, 이대위가 그 당사자는 아니고 네. 군수사단이 동성 데이트 어플을 사용해서 동성연애를 할 것처럼 유인 수사를 하다가 이대위한테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 함정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대위가 그런데 강제적으로 뭐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자기 집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뭐 구속까지 된 이유가 뭔가요? 네, 이대위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 즉 군인에 대하여 학문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을 근거로 군검찰은 이대위를 기소했고 군사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뭐 군인이라는 신분상 특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특정 성행위를 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서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네. 동성애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2012년에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에서 그 해당 조항의 폐지 권고를 받았고요. 2015년 11월에도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군 입장 어떻게 되나요? 네, 한마디로 군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면 군대 내 성범죄가 늘어나고 군 기강이 풀어질 수 있다는 네.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폐지하면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뭐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처벌을 하려고 조항이 필요하다. 이런 말인데 뭐 100% 맞는 말인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해당 조항이 폐지가 되더라도 네. 군 내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네. 군형법 제92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네. 있고 그 외에도 유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없어도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겁니다. 그럼 뭐 결론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군인들 동성애는 안 된다. 뭐 이런 거네요. 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는 핵심 부분인데요. 동성애 자체를 범죄시하고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네. 겁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어제 군형법 제92조의 6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는데요. 네. 군형법 제92조의 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 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군인과 동성애, 군 전력과 인권 이거 뭐 한마디로 일도양단하기 어려운 좀 미묘한 사안이긴 미묘한 사안인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은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버스 밑으로 몸의 거의 반이 들어간 채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무방비 상태의 이 여학생을 경찰이 군홧발로 말 그대로 짓밟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5월 31일 자정, 촛불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촛불 시위에 참가한 당시 22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한 이른바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입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경찰은 집회 시위 관리 기법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발표합니다. 당시 경찰청 감사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집회 시위와 관련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포, 방패 등 여러 가지 경찰 장비와 장구의 사용 매뉴얼을 엄격히 재장비하고 인권 안전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고 집회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으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 물대포 사용 매뉴얼을 엄격히 재정비하겠다. 당시 경찰 스스로 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청와대라도 향할 아치면 토끼 잡듯 시위대를 잡아 해산했고 물대포는 여전히 시민들의 머리 위로 바로 쏘아졌습니다.
경찰 과잉 진압에 대한 진정이 인권위에 이어지자 인권위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 물대포 사용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지만 경찰은 인권위에 불수용을 통보합니다. 사용 요건과 절차, 살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불수용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살수차 안전사용 발표가 무색하게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 사건이 터집니다. 물대포에 맞아 기절한 백남기 농민으로 경찰은 계속 물대포를 쏘아댔고 백남기 농민은 10개월을 사경을 헤매다 2016년 9월 25일 결국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경찰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넘겨받으려면 인권보호 장치 마련부터 선결돼야 한다고 하자 경찰은 벌집을 쑤신 듯합니다. 급기야 오늘 오후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집회 현장 3무배치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가 살수차 안전 기준이라도 마련하라고 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집회 현장에 아예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3무배치 원칙, 과민한지 왠지 진정성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금품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금품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며 벌금 500만 원만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5년 축협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 씨는 선거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35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씨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5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추징금을 취소했습니다. 영어로 욕을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모욕죄가 아니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는데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로인사이드 오늘은 모욕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문제의 영어 욕설 이게 뭐라고 한 건가요? 예, 저희 방송에서 말하기는 조금 부적절하지만 네. 예, 헌법재판소 선고문에 나오는 말인 만큼 그대로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You are fucking crazy입니다. 뭐 욕으로 들릴 만도 한데 뭐 하다가 저런 말이 나온 건가요? 예,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A 씨와 네. 40대 그 B 씨가 예, 예. 주차장에서 이제 말다툼을 벌이다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 네. 이제 거기서 이제 60대 A 씨가 네. 해당 발언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B 씨가 A 씨를 이제 모욕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은 A 씨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즉 모욕죄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네. 이번엔 기소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부터 조심해라 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A 씨가 내가 왜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냐, 내 행복 추구권 등이 침해를 당했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낸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별거를 다 뭐 소원을 내는 것 같은데 현재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래서 네, 헌재는 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이른바 그 F자를 섞어 크레이지 그러니까 미쳤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헌재가 이게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뭐 이유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예,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A 씨는 이제 20살이나 어린 B 씨가 네. 자신에게 이제 반말로 들이대다가 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오니까 네. 갑자기 이제 존댓말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랬더니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네. 이제 해당 문장을 썼는데 이게 이제 너 참 어이없다 예, 이런 정도의 이제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 이제 경비원이 네.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다.
일종의 혼잣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헌재는 A 씨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면서 이렇게 네. 다 받아들인 겁니다.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 그렇다고 치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다. 이것도 모욕죄 판단의 중요한 요소인가 보네요. 네, 모욕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에 보면 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공연히라는 조항인데요. 이른바 모욕죄 성립의 조건인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요? 네, 공연성이 뭔가요? 네, 그 공연히에서 공연은 이제 네. 한자로 공평할 공자에 그럴 연자를 쓰는데요. 네, 사전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이런 뜻입니다. 네, 네. 네, 이를 모욕죄에 적용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거나 알 수 있도록 모욕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이게 모욕죄 성립의 필요한 조건인 공연성인데요. 네. 이제 즉 단둘이 있을 때는 무슨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고, 아 그런가요? 예,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관련 발언을 들어야지 이제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앞선 사례에서 혼잣말 한 거다 이런 A 씨의 주장은 자신에겐 공연성이 없었다 이런 주장이고 네. 헌재가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네. 듣는 사람이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 안 한다. 좀 신기하기도 한데, 근데 모욕과 명예훼손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좀 있죠? 네, 발언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서 네. 다릅니다. 이게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면 명예훼손, 그다음에 추상적이면 모욕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예를 들자면 C라는 어떤 여성이 어떤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명예훼손이고, 네. 예, C라는 여성은 개념이 없다, 뭐 아무 남자하고나 바람을 피운다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모욕이 되는 겁니다. 네. 명예훼손은 이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관계없이 이제 적용이 되지만 허위 사실을 이제 적시할 경우에는 사실일 경우보다 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를 험담을 한 것도 이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네. 뭐 괜히 남 험담하거나 댓글 같은 거 잘못 달았다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사법개혁 저지 논란과 관련해 전국 판사 101명이 참석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내달 19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판사 학술대회 저지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국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4년 반 만인 지난 1월 3,600억 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비선진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진정한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도 김 원장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법 강좌, 납세자 세법 교실을 6, 7월 연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은 국세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5월 25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